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케이블 설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PCX의 프로세스를 기본으로 진행을 합니다. 2D 스케매틱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만든 WID 아니면 블록 다이어그램을 익스포트해서 XML이라는 파일로 전체 프로퍼티 값을 익스포트를 해서 크레오 파라메트릭에서 임포트를 합니다. 그 정보 값을 임포트를 하고 3D에 있는 정보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스케매틱에 있던 정보와 3D에 있는 정보가 어떤 게 지금 누락이 됐는지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비교를 한 후 이제 자동 라우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케이블 설계가 필요한 이유는 보통은 저희가 오토캐드로 2D에 대한 어떤 그 다이아그램을 관리하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3D와의 어떤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그램이 수정이 되면 3D에는 반영이 안 되고 3D로 표현 안 하는 업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스케매틱, 크레오 스케매틱과 크레오 파라메트릭에 있는 이 두 가지 PCX에 대한 이 모듈을 연관해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서로 호환이 되면서 업데이트도 할 수 있고 관리하시는 목적으로서는 되게 이제 유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리가 안 됐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BOM에 대한 그 관리나 아니면 그 케이블에 대한 전체 길이, 그런 산정하는 것들이 되게 어려웠었습니다. 3D를 구현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케이블도 3D를 구현을 하게 되면 전체 길이나 거기에 조립되어 있는 커넥터류들도 수량 파악이 좀 더 쉽게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로 라이브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3D 모델을 다시 띄웠고요. 여기서는 아까 설계한 파이프 라인도 이렇게 잘 있고 프레임도 있죠. 이 캐비넷을 열어서 이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전장 설계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서 이 내부에는 이런 지금 커넥터류들이 지금 조립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열어서 해보겠습니다. 아까 최초로 말씀드렸던 그 2D 스케매틱 정보를 받아온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면, 가족이란 기능으로서 스케매틱에 있는 XML을 로드를 하게 됩니다. XML 파일을 로드하게 되면 비교 기능을 통해서 지금 좌측에는 3D, 지금 3D 형상을 얘기하고 있고, 우측에는 스케매틱에 있던 정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스케매틱에서는 와이어링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었지만 지금 3D에는 많이 반영이 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어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2D 정보와 3D 정보를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내려보면은 많은 것들이 아직 생성이 안 돼 있죠. 이렇게 이것들을 비교해서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그 2D 정보를 받은 것들 중에 똑같은 이름이 존재할 경우에는 수동으로 지정을 한번 해줘야 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작업을 간단하게 해서 이 커넥터류에 지금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어떤 부분인지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얘를 그다음에 얘다. 지금 2D 정보와 3D 정보를 맞춰주고 있는 거고요.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케이블 모듈에서 쓰는 그 케이블 정보에 대한 값들은 스풀이라는 기능 안에, 파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와이어의 색깔, 와이어의 두께, 그런 것들, 그런 정보들. 그래서 이 스풀을 원래는 생성을 해야 하지만 저희가 스케매틱에서 받은 스풀이 있기 때문에 바로 로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수동으로 만들어 쓰는 게 아니고 스케매틱에 있던 자동 정보를 읽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 어떤 색깔들이나 그런 것들이 올라왔죠. 그래서 완료 하시게 되면 좌측 모델 트리에 보면 아까 없던 스풀이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정보를 한번 보게 되면 이름, 뭐 와이어 타입, 그 다음에 뭐 최소 반경, 그 다음에 두께, 그 다음에 칼라,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파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스케매틱에 썼던 스풀도 다 불러왔습니다. 그럼 와이어링을 해볼 건데요. 라우팅을 해볼 건데 자동 라우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동 라우팅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찾기라는 기능으로서 제가 수동으로 어느 지점과 어느 지점을 선택하는 게 아닌 자동 찾기 기능으로서 스키매틱에서 올라온 와이어를 찾아서 확인을 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미리 보기가 보이시죠? 예. 자동으로 생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프로퍼티 값들을 미리 넣어놨기 때문에 서로가 매칭이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라우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바로 이렇게 이었죠? 이것도 이쪽에서 나와서 이쪽 커넥터로 가라 라고 스키매틱에서 미리 지정을 해 놓은 거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수동으로 좀 작업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동 라우팅은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수동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좀 간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풀은 여기서 골라서 쓸 수가 있고요. 원하는 색상, 원하는 두께를 선택해서 기본적으로는 좌표계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좌표계와 좌표계를 이어서 시작과 끝점만 존재하면, 좌표계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케이블링을 할 수가 있고요. 만든 다음에는 어떤 기능으로서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만든 다음에 수정을 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먼저 케이블이 있는 경우에 그 다음 케이블은 그 기존에 있는 케이블을 따라서 만들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또 기능이 또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케이블 따르기라는 기능으로서 이 라인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을 거고, 그 대신 케이블 따르기라는 기능을 써서 이 케이블 따라가게 하겠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아까 찍었던 점이 필요한데요. 어디까지 따라가게 하겠다 하시면 여기서부터 흘러나와서 제가 선택한 그 범위 안에 있는 애들은 정확하게 그 케이블을 따라서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추가로 또 하나는 네트워크라는 기능을 쓰시게 되면은 중복적으로 지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동으로 그 네트워크를 따라서 가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되게 많이 쓰고 있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화면엔 잘 안 보이실 텐데 그 눈금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선들이 있습니다. 눈금으로 이렇게 눈금으로 미리 그려 놓는 겁니다. 그 어떤 자주 지나가는 경로는 그 네트워크라는 기능을 이렇게 그려 놓게 되면 무조건 그 근처에 있는 어떤 케이블은 그 위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네트워크 방식으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시작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게 하겠다 하게 되면, 지금 네트워크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숨은 선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던 그 네트워크 선을 자동으로 따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기능을 쓰시게 되면 중복적인 경로를 자주 활용할 수가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케이블을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만든 어떤 케이블에 대한 그 케이블 합치는 작업들을 번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들 기능을 써서 저 케이블들 하나로 묶어 보겠습니다. 이 두 가닥 선을 묶어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묶겠다 해서 두 가닥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두 가닥을 한 케이블로 묶었죠. 그러니까 와이어 개별적인 가닥을 하나의 큰 케이블로 묶을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케이블을 만든 다음에 이걸 이제 도면화, 플랫 도면을 만드는 작업까지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케이블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봤고, 그다음에 이거를 도면화하는 작업까지 보여드리면 오늘 준비한 게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플랫 도면을 만들기 전에 제가 조금 사전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위쪽에 있는 그 와이어 그 선들은 경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삭제를 좀 했습니다. 프롬프트 테이블이라고 해서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지 프롬프트 테이블이 나오고 자동으로 나오게 되고 어떤 스풀의 어떤 길이가 들어갔는지 길이 값도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플랫된 도면이 나와 있고 항목들의 번호와 컴포넌트들의 커넥터 류의 정보들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좀 지워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넘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장표로 넘어가서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 설계 예상 효과입니다. 출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고객은 케이블 라우팅의 위치를 자동화하고 최적화하는 통합 도구를 사용해서 케이블 시스템의 동시 설계 및 라우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프로세스 초기에 사용되는 크레오 PCX를 사용하면 시스템 엔지니어와 설계 엔지니어가 협력해서 라우팅된 케이블의 최적 위치를 정의하고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개발 비용을 줄이기 위해 3D 라우팅은 설계 프로세스 초기에 시각적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은 오류를 먼저 확인할 수가 있고 설계 결함을 해결하면서 라우팅 위치를 최적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해서 그것들에 대한 테스트를 하지 않고 3D로 재현을 하기 때문에 개발 비용을 더욱 절감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긍정적인 비즈니스 성과는 정확한 제조 결과물을 사용해서 고품질 서비스 문서를 생성할 수가 있고 작업 현장 오류, 그 다음에 어떤 스크랩을 줄이고 에이스 서비스 수리 비용을 낮추는 기능을 통해 수명주기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